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청주 오창산업단지의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오창산업단지 인근 5곳의 벤조피렌 농도 조사 결과 양청중학교 0.29, 환경사업소 0.49, 오창지구대 0.60 나노그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U 기준치보다 낮고 전국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창산단 내 사업장 3곳의 배출 농도도 설치 허가 기준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거의 모든 유기물질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정부는 배출원 추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이제는 유해 화학 물질을 많이 쓰는 그런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특정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허용 기준치를 갖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벤조피렌 배출 기준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충북에는 이를 측정할 장비가 없는 겁니다. 지난해 오창산단의 벤조피렌 조사 역시 환경부 장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청주 오창뿐 아니라 도내 곳곳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벤조피렌은 현재로선 점검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북도는 예산을 확보해 장비를 구매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충주의 한우 농가에 대해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올겨울 경기도 안성에 이은 국내 3번째 사례로 정부는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3주간 우재료 시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 지역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8일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병환성 여부는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해당 지역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괴산군 의회 신동훈 의장 등 의원 5명은 군청 앞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삭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동훈 의장은 청정 자연을 파괴하고 군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민 500여 명도 군청 앞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걸기 대회를 열고 1시간가량 상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수 경기 둔화로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봤더니 충북 지역 상가 공실률이 매우 심각한 걸로 나왔습니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는 19.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전국 4번째인데요. 충북이 상가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종시보다도 높게 나와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3.3제곱미터당 한 달 평균 임대료는 중대형 상가가 73,590원, 소규모 상가는 38,280원, 집합 상가는 55,110원입니다. 중대형 상가는 좀 비싼 편이지만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는 전국에서 가장 싼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겠죠. 투자 수익률. 결론적으로 충북 지역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체로 5% 안팎인데요. 전국 하위권입니다. 그래도 국고채나 회사채, 정기예금 수신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24개 도시의 상가 권리금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가장 비쌌습니다. 서울이 6위, 대전이 11위고 청주는 3,821만 원, 14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주에서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율은 상가 4개 중 3개꼴로 74%에 달했습니다. 이는 24개 도시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인데요.
이번 통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활기를 띠었지만 매출 부진으로 재고가 급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지난달 충북 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한 데 비해서 생산자 제품 재고는 무려 26%가 늘었습니다. 또 대형마트 판매도 전년 동월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올해 영동 용화초와 제천 한송초, 충주 야동초, 단양 가곡초, 보발분교 등 4개 학교가 신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 다른 학년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복식학급도 27개 교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청주 솔밭초와 강리초, 중앙초, 창신초는 학급당 학생 수를 초과한 과밀학교로 조사됐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업 완공까지는 전국 23개 사업과의 경쟁을 통한 조기 착공 등 할 일도 적지 않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극적으로 부활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2년 전 예타 조사에서 0.37의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사업성을 따져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강호선 타고 강호축 따라. 하지만 강호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범도민 운동까지 벌이며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한 끝에 불가능이 현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29일 날 예타 발표되는 날이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기분 좋았던 최고의 날이었다. 충북선 고속화는 큰 관문을 넘겼지만 조기 착공이라는 또 다른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전국 23개 예타 면제 사업과 경쟁해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겨야 하고 오송과 제천, 원주 등 연결 구간 비용 3천억 원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가 유리한 점은 이 강호축성에서 충북선 고속화는 8개 시도가 이미 많은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북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세종시 요구로 반영된 세종 청주 간 고속도로와 평택 오송 간 북북선화 사업 선정으로 접근성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오송역을 충북의 대륙 진출의 꿈을 실현할 교두보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대권보다는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의 사선인 정우택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내 화합과 보수 통합, 반문연합 등 이른바 삼합의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은 대권을 노리는 당대표가 아니라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올인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고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저 정우택이 당대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 만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이 공당답지 못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처럼 치러지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권을 발판 삼아서 지렛대로 삼아 나만이 대권 주자에 앞서가는 선점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직은 지난해 6.14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정우택 의원을 포함해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오세훈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는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와 정규직 전환 요구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태안화력시민대책위는 김용균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명절 치안 확보를 위한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형사활동은 40여 명의 경찰들이 청주 육거리 시장 등 전통시장 위주의 순찰을 비롯해 형사사건 상담 활동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점검도 함께 추진합니다. 청주시와 사단법인 충북시민재단이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운영 위탁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허브센터는 청주 지역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청주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5개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나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지의 고장 청주를 올해 독서대전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독서대전은 오는 8월 30일부터 4일간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GL기술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주민 1동이 50만 원, 사단법인 한국생존수영협회 충북지회 윤정욱 회장 외 임원 1동이 33만 원, 주식회사 삼풍 이남곤 대표, 청주 가마리 다육 소품 전문 스타그린, 청주농협 박종룡 감사가 각각 30만 원, 청주 사탕동 19통 주민 1동이 15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제천 배군면 매촌리 마을회, 제천 배군면 도곡 1, 2 마을회, 청주 엄지산업회 1동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모금회는 어제 청주 상당공원에서 117도를 기록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7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CJB도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모두 마칩니다. 지난 2달간 온정의 행렬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제천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주민설명회가 오후 2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새해 농업인 잡곡 전문교육이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제천, 충주, 괴산, 음성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며 아침까지 매우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3도, 보은 영하 11도, 청주 영하 6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5도, 충주 4도 등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